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6월쯤 할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좀 빠른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제 방송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예. 북한의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6월이 아닌데 5월 31일 조금 이르게 오늘 새벽 6시 27분에 발사했고요.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발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발사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발사는 실패했는데요. 앞서 북한이 1단 로켓의 낙하 지점을 충남 대천항에서 먼 서쪽의 공해상, 그리고 위성덮개의 낙하 지점은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등으로 지목을 했고 2단 로켓의 낙하 지점도 필리핀의 루손섬 동방 해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군 레이더에서는 이 발사체가 예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사라졌고 북한도 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하던 중 1단 분리 뒤에 2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상에 추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은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뒤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 정부 발사 확인된 뒤부터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NSC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발사 관련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 논의했고요. 회의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번 발사가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전해드리려다가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 군은 어청도 서방 200km 해상에서 이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 낙하 지점에서 이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인양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잔해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색과 인양 작업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부유물을 인양을 했군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도 이루어지겠죠. 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던가요? 네, 일본도 지금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응해서 오키나와현에 긴급 대피 명령 내렸는데요. 예. 6시 반경에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 통해서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이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걸로 보인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전 7시 4분께는 일본에 낙하하거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피 명령 해제했습니다. 기시다 오미오 일본 총리는 피해 상황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오전 8시쯤에 기시다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열어서 북한 발사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새벽에 문자 받고 놀라셨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전 6시 34분께 행안부가 백령 대청면에 이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계경보 발령했고요. 이 백령 대청 지역의 경계경보는 오늘 오전 8시 1분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경계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예. 아마 오늘 오전 6시 41분 모든 서울 시민들이 같은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앵커께서 오프닝에서 전문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32분에 발령됐다는 경계경보 발령 대피하라는 문자는 처음에 시작 대괄호에 보면 서울특별시로 돼 있거든요. 예. 서울특별시로부터 온 문자고요. 저는 이 문자 수신음과 동시에 잠에서 깼는데 깨자마자 밖에서 사이렌 소리 들리고 예. 민방위 방송까지 들려서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이구나를 깨달았고 이 동일한 6시 43분부터 48분 약 5분 사이에는 그 N 포털 사이트의 모바일 버전이 접속 장애가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 했는데
경계 발령 소식에 많은 놀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트래픽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행안부에서는 오발령이다. 그런 문자도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 문자가 오고 나서 오전 7시 3분에 이번에는 대괄호 행정안전부로부터 온 문자인데요. 예. 이 6시 41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예. 이것도 문자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오발령이었던 경계경보의 책임과 어떤 경위를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제 행안부가 백령도 지역에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다른 지역은 자체 대응하라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예.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발령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반면에 행안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예. 이 자체적으로 실제 경보 발령하라는 지령을 발송한 건 맞는데 예. 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건 백령도 일대에서 경보를 받지 못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울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엇박자뿐 아니라 이 경계경보는 6시 32분 발령됐는데 예. 문자는 또 9분이나 늦게 온 것도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고요. 예. 이런 엇박자 때문에 아침에 잠을 청하던 혹은 출근 준비하던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동안 이 문제 갖고서 또 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대피하라는 문자는 받았는데 많은 분들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문자 내용에는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발령이기는 했지만 실제 경계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어도 사실 제대로 대피하기 어려웠지 않을까 하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예. 이 보도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려고 후다닥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길에 서 있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예. 이 민방위 방송도 음질이 너무 낮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예정된 일이었어 이 소식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전에 시찰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브리핑 통해서 이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 시찰 단장이었죠.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또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인 기술적인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예. 시찰단이 방문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가 돼 있고 또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예. 최종 결론은 보류했는데요. 시찰단은 앞으로 확보할 자료 그리고 일본 측과의 추가적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이 분석과 확인 작업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최종 결론을 보류한 걸 보면 참 고민이 엿보입니다. 지금 마지막 보고서 발표를 앞둔 IAEA 마지막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IAEA 조사단이 지난 29일에 일본을 방문해서 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 달 2일까지 총 닷새간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조사단은 IAEA 직원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전문가 중에는 한국인을 포함해서 미국, 예. 중국, 러시아, 영국, 베트남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단은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관계자와 협의를 했고 이 후쿠시마 제1원전도 직접 방문해서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에 대한 정비 상황 등도 직접 확인을 합니다. 이 IAEA의 최종 보고서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사진과 관련한 또 논란이 있다고요.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대통령 부부 얼굴 사진에 이제 활을 쏘는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 2월 11일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 전환행동이 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제26차 정부 규탄대회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이 달린 인형에 활을 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이를 두고 같은 달 20일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인권위에 이 활쏘기 행사의 인권 침해 조사 그리고 행사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건데요. 예. 이 배경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동일 뿐 아니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화를 쏘게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이자 비교육적인 만행이다라고 진정을 제기한 배경 밝혔습니다. 네. 인권위의 결론이 좀 궁금합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네,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 경우에는 피진정인이 시민단체의 대표입니다. 이 시민단체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인권위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각하 결정하더라도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 표명을 국회나 정부에 해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권위는 이후에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서울시도 지금 긴급 문자 논란에 대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 속보가 나온 걸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또 잘 살펴서 책임 소재가 있으면 책임도 가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